안녕하십니까? 용대초등학교 교사 김미영입니다. 지능형 과학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의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인제 용대초, 어론초, 삼척 오저초, 하장초, 미로초, 양양 상평 오색초, 홍천 대곡초의 4개 지역, 7개 학교, 7명의 교사가 활동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학교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실험 실습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을 갖추게 되며 2024학년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초등교원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형 과학실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43.9%의 교사가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수업 진행 의지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수업 사례 개발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탐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지능형 과학실 활용 과학탐구 수업을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영의 범위와 제한점에서 3, 4학년은 타 학교, 동학년이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단일 수업을 실시하였고 5, 6학년은 단일 수업과 학교 간, 동학년 온라인 공동 수업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 참여 학생 수에 포함하였고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전 사후 설문에는 참여 교사의 담임 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 과제는 첫째, 지능형 과학실 활용 기반 조성 및 과학 교육과정 재구성. 둘째, 학생 참여 중심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 수업 사례 개발. 셋째,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 일반화 방안이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과제 1, 지능형 과학실 활용 기반 조성 및 과학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을 위해서 겨울방학인 1월에 1박 2일 동안 3, 6학년 과학교육과정 방향을 확인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학교 간 공동수업이 가능한 시간표를 통일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과학탐구 프로그램은 단일학급 개별 수업, 학교 간 온라인 공동수업, 과학 캠프 및 과학 진로 체험의 3가지 영역으로 구별하였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탐구 수업 사례, 개발 체계표를 제작하였습니다. 온 오프라인 공동 더 배움 공동체 활동은 2023학년도 3월 시작 전인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지능형 과학실 온 활용 연수, 전문가 초청 과학탐구 센서 활용 연수 등을 미리 실시함으로써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연구 활동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연구학교 준비 협의를 시작으로 3월부터 매주 월요일 밤 8시부터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야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월요일 정기 야간 협의회는 중요한 소통의 기회였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핵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더 배움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연수는 19회, 외부 전문가 활용 연수는 6회, 컨설팅은 4회, 도내 교사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동 세미나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화 자료 개발을 위한 집중 작업을 8월, 10월에 2번 실시하여 총 42개의 수업 과정안과 수업 과정안에서 다루는 과학탐구 도구의 활용 방법 및 수업 적용 과정을 담은 동영상 7개를 개발하였습니다. 운영과제 2, 학생 참여 중심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 수업 사례 개발 내용으로는 메타버스 가상학교를 구축하여 7개 학교, 4, 6학년들의 협력 수업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학년별 교실에는 지능형 과학실 소개 자료, 동영상, 수업 자료, 데이터 생성과 분석을 위한 엑셀 시트 등을 게시하였고 과학탐구 활동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발표와 전시 등의 공유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5학년 3개 학교 간 공동수업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주초 교사 김현진입니다. 네, 저는 대곡초 교사 이미희입니다. 미로초 교사 부트서입니다. 이렇게 셋이서 저 1년 동안 지능형 과학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학년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수업 주제인 생활 수업 습도 조절 방법 알아보기라는 수업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의사소통도 하고 데이터도 비교해보고 공동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세 가지 도구들 혹은 네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습도를 조절하거나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 도구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값을 추출해내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해석해봄으로써 내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혹은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다른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시간에는 습도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활동 1에서는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습도를 높이는 방법, 습도를 낮추는 방법을 문답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활동 3에서는 습도 조절하기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에 대해서는 구태 선생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 습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도구를 선택하고 센서를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무기를 사용해 본다든지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통풍의 원리를 쓰기 위해서 선풍기를 쓰는 조건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실험 도구를 선택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런 데이터 값을 추출해내는데요. 이 추출된 데이터 값을 학생들이 서로 비교해보고 또 해석해보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과학 수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알게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도했던 실험 도구들을 교실에 뭐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생활 속으로 끌어오는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습도 실험을 더 나아가서 온도도 조절해보고 습도도 조절해보고 미세먼지도 조절해보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학년 2개 학교 간 공동수업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6학년은 하장초와 상평 오색초 간 공동수업 과정 중에 어론초 과학전담 교사가 도움교사로 참여하여 동기유발, 학습 퀴즈 활동 등의 수업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장초 6학년 교사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평초 오색분교 교사 김기웅입니다. 기웅쌤, 우리 하장초랑 상평초 오색분교 수업 참 많이 같이 했잖아요. 네, 네. 매달 한 번씩 다양한 탐구 수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공동 수업했던 그 수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하기 수업을 하였는데요. 2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미경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하장초는 USB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평초 오색분교는 멀티미디어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험을 한번 다르게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자, 저희 2개 학교는 총 6명이고요. 그리고 학교 간 온라인 공동 수업을 하였는데 실시간 공동 수업도 있지만 다자간 수업이라 그래서 어른초 6학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어른초 선생님께서는 동기유발 그리고 학습 마무리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활용한 과학교구는 USB 현미경 그리고 멀티미디어 현미경을 사용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실감형 콘텐츠 활용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AR 증강현실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수업의 핵심으로 이제 현미경을 이용한 첨단 교구를 활용해서 세포의 다양한 이미지를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는 과학 탐구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동기 유발에서는 처음에 말했듯이 실감형 콘텐츠로 이렇게 본 실험 앞서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활동 1에서는 USB 현미경과 멀티미디어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그 줌의 카메라 기능으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부족한 부분은 PPT를 화면 공유를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활동 2에서는 두 개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였는데 일단 1단계로는 교과서에 제시된 세포를 먼저 관찰하였고요. 그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 두 개의 현미경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직접 발견을 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활동 3에서는 앞선 활동과 똑같이 두 개의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을 한 거는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세포가 아니라 선생님이 100개의 프레파라트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그 중에서 원하는 세포를 관찰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띵커벨 보드에 또 공유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올린 이미지가 어떤 세포인지를 학생들이 댓글로 알아맞혀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띵커벨 퀴즈로 정리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첫 공동 수업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고 발표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미세먼지 농도 측정하기 수업에서는 기본 탐구로 실시했을 때 학생들이 실험 설계를 진행하고 교실, 학교 운동장, 급식소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심화 탐구는 이 기본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농도 외 습도, 바람, 온도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습도를 측정하고 생활 속 습도 조절 방법 알아보기 수업에서는 습도 조절 실험 과정을 학생들이 설계하고 습도 조절하기 활동을 할 때 습도만이 아니라 온도, 바람, 풍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간의 관련성을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는 지능형 과학실 플랫폼에 탑재하였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체인지 메이커 수업은 3개 학교가 공동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의 당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건강생활을 위한 자료 제작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과제 3,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프로그램 일반화 방안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형 과학 캠프와 과학 진로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 진로 체험 활동은 과학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한 과학 공연 관람 활동, 작가와의 만남, 발명 체험 교실, 과학 탐구 학급 전시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그룹 연구학교 참여교사 대부분은 강사 교원 경험을 살려 지능형 과학실 활용 교사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도지역 또는 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 실시 횟수는 13회이고 연구학교 참여교사의 연수에 참여한 초중등 교사는 총 359명이었습니다. 반면 연구학교 참여교사가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능력 개선을 위하여 연수를 받은 횟수는 총 14번입니다. 학부모 대상 연수는 가정통신문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연수를 개설하여 7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참여 교사가 1학기와 2학기에 도단위 수업 공개를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수업 공개 외에도 4월에는 6명의 교사가 학생 참여 중심 과학 탐구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시범 수업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도단위 교사와 교육 전문 직원을 위한 온라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을 이해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 지능형 과학실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 등을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스마트교육학회가 마음껏 펼쳐라, 더 나은 교육을 향해 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2023년
에듀플러스 위크 미래교육 박람회에 연구학교 참여교사 7명 모두 수업 사례를 발표하여 전국 단위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사례와 수업 과정안 및 동영상 등의 일반화 자료는 유튜브 채널 메타버스 가상학교 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의 GW 노트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검증 결과입니다. 검증 내용과 방법은 표와 같습니다. 양적 운영으로는 학생, 학부모,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 중심 부분과 지능형 과학실 요소 분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설문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부분에서 지능형 과학실 활용 과학탐구 수업이 과학 수업 참여 의지와 흥미를 높였고 실험 실습 설계와 과학탐구 전반에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과학탐구 활동으로의 의지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항목들이 90%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요소 분야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학습하였을 때 재미있게 소통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선생님들의 팀티칭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한 점을 가장 좋은 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 수업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도구 활용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서 탐구활동 결과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소 학생 수가 적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학교 간 공동 탐구학습이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로는 학생의 과학 수업에 대한 의지와 흥미도가 향상되었고 실험 실습 설계와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과학 데이터 생성과 해석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지능형 과학실 활용 과학 탐구 수업의 확산을 희망한 내용이 80%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과학 수업 참여 의지 향상, 과학 탐구 수업 관련 발표력 향상 및 활동 결과 공유,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심을 갖는 점을 통해서 학생 참여 중심의 과학 탐구 과정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학교 간 교사 팀티칭, 동학년 학생들 간의 온라인 공동 수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 이러한 점 역시 모든 교사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과학 긍정 경험 지표 설문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서 과학학습 정서면은 사전 평균 3.34, 사후 평균 3.7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과학 관련 자아 개념 향상면은 사전 평균 2.74, 사후 평균 3.3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과학 긍정 경험 지표 검사면은 사전 평균 2.87, 사후 평균 3.4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과학 관련 진로 포부 향상면은 사전 평균 2.74, 사후에는 평균 3.4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과학 관련 태도 향상 면에서는 사전 평균 3.16, 사후 평균 3.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과학 긍정 경험 지표 설문 분석 결과를 통해서 5개 영역 모두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수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교육 분야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 과학교육기관 소속 연구원 등 7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학생 참여 중심의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수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내 자료 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직접 연구는 학생 관찰 일지와 심층 면담 인터뷰의 두 가지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관찰 일지는 과학 탐구 과정에서 학생이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사실적으로 누가 기록하였습니다. 심층 면담 인터뷰는 교사가 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누가 기록하면서 중요한 발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질적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3학년의 경우 타 학교의 공공 데이터를 수업에 투입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과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며 평가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4학년의 경우 창의적인 과학 탐구 주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학생 G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요. 앞으로도 과학 수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서 발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학년의 경우 다른 학교와의 공동 수업을 통해 습도 조절 장치 실험을 하고 난 후 이번 겨울이 다가오면 가습기나 제습기 대신에 다양한 방법으로 습도를 조절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솔방울을 이용해 습도 조절 장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6학년의 경우 다른 친구들보다 기체 자동차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궁리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와 같은 질문을 모두먼들에게 자주 던지면서 적극적으로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학교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배워가고 또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저희는 각자 학교가 다 다르니까 우리 학교는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서로 미루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았고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 분야를 조금 더 연구하게 되고 그 연구를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제가 열정을 쏟을 수 있고 그 열정이 또 좋은 피드백으로 아이들에게서 오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진 부장님은 맨날 잘한다, 좋다, 그거 좋다 맨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네, 구태 선생님은 못한다보다 농담이고 그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맞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뭐 코딩 같은 것도 이제 요청하지 이렇게 않은 짜면 것까지 다 요청하면 요청하면 네. 이제 부를 분 두 분 계시죠? 6학년은 뭐 하셨나요? 네. 저는 그 작은 분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도 한두 명밖에 없고 저도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한 분만 더 계셔서 제 수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반 친구가 과학 수업을 할 때 잘 배우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6학년 동학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생기고 나서 우리 아이도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하는 친구가 생겼고 저도 동학년 선생님들이 생겨서 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해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미쌤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저희 다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이잖아요. 네네네. 이 여자 선생님이 주시는 또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그런 웃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미소 이런 모습이 저희 또 남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아. 저희 네. 온라인 공동 수업에 열심히. 미모를 담당하셨군요. 빠졌네. 아, 또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또 성에 따른 또 선생님들의 성에 따른. 그렇네요. 팬클럽이 늘어나시겠어요? 6학년 수업 참 재밌었고 아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지 제가 많이 배웠죠 선생님. 그래서 참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이렇게 1년 내내 함께 하기를 원했던 친구들이 실제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인근이라면
체험학습 같은 날을 같이 맞춰서 신청을 뭘 해야 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뭐 학력을 어디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같은 장소를 해서 만나서 같이 놀고 네. 뭐 먹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만나야 온라인에서도 또 가까워지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발표를 잘 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떨려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학생 수가 다 작다 보니까. 우리 반 친구는 이제 5학년인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계속 혼자였죠. 아이고. 그러니 이제 발표할 네. 기회가 계속 없이 그러네. 공부를 했는데 올해 친구들 만나서 이제 같이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고 이제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과학 수업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그런 이야기하기 좀 힘들었다고. 아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오히려 발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발표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발표 기회가 생겨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금 떨림과 이게 힘든 부분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경험의 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뭘 해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장소를 이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좀 열어주면 익숙해질 것이고 아이가 더 발전될 거로 봅니다. 연구학교 마무리하면서 저는 솔직히 선생님들 믿지만 이 연구 소그룹이라는 것도 저도 경험이 처음이고 또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가 혹시 한 명이라도 삐끗하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그냥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게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깨가 상당히 무거웠고 그것을 티 안 내면서 모두를 잘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마음의 짐을 많이 놓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소그룹 연구학교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7개 학교가 마치 하나의 학교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도와주면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 눈으로 보고 지금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솔직히. 이 지능형 과학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래 익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좀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수를 크게 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소그룹 연구학교 운영으로 단일 학급에서의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학교 간 온라인 공동 수업, 학생 대상 과학 캠프 및 과학 진로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지능형 과학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소인수 학급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다양하고 많은 수의 데이터를 접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과학 탐구 학습 환경을 극복하고 타 학교 동학년 간 협력적인 과학 탐구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 참여 중심의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과학 탐구 수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프로그램 관련 연수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사례 확산과 일반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간 온라인 공동 수업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과학 탐구 수업 방법을 개선시켰습니다. 제언으로는 학교 규모별 적용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사례 개발과 지능형 과학실 활용에 대한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 단위 외에도 교사팀이나 교사 개인별로 지능형 과학실 활용 교구를 지원하는 것과 지능형 과학실 활용 교사 연구회 활동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지능형 과학실 연구팀을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능형 과학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의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한 소그룹 연구학교 운영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